안녕하세요.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. 우리가 배우자 외도를 알고 나서 캐다 보면요, 딱 이 외도라는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. 다른 문제가 반드시 뒤따라오고 같이 이제 가지가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. 흔히 돈 문제, 뭐 술 문제, 유흥, 건강 막 이렇게 반드시 그 다른 분야에서도 문제가 일으켜지게 됩니다.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서 술도 먹으면서 건강도 해치면서 일도 열심히 안 해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기게 되고, 이렇게 뭔가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문제가 커져요. 그래서 참 이 불륜으로 우리가 딱 와닿지만 사실상 그걸 캐보면요, 별의 별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이걸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 불륜과 따라오는 문제, 불륜과 붙어 있는 문제 중에서도 진짜 골 때리는 문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사례는 진짜 떼내기 힘들다 하는 키워드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첫 번째는요, 단연 돈입니다. 돈 문제예요. 바람을 피우면서 상간자와 돈 문제로 엮여 있으면 굉장히 떼내기도 힘들고 해결하는데 애를 먹습니다. 이 사람이 상간자에게 돈을 꿔주고 못 받았다든지, 돈을 빌렸다든지, 뭐 투자를 받았다든지, 공동 투자를 해서 창업을 했다든지, 이렇게 돈과 일과 섹스 이렇게 막 엮여 있으면요, 이 사람들 단순히 이 두 사람을 떨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건이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. 둘 사이를 떼내고 싶어도 자꾸 돈 핑계로 만나게 됩니다. 내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자꾸 연락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. 돈 받으려고 만났다. 내가 돈을 껐는데 이거 돈 꾼 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고 내가 조금만 연장해 달라고 굽신굽신 해야 돼서 만날 수밖에 없었다. 그렇다고 이거 돈 해결해 줄 거 아니잖아. 이러면서 자꾸 돈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이어가고요. 또 창업을 한 경우에는 더 골치가 아파요. 이런 명의나 지분 이런 걸 정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, 게다가 창업을 해놓고 둘이 불륜하면서 맨날 몸 섞고 놀러 다녔으니 이 일이 제대로 돼서 돈을 벌었겠냐고. 차라리 돈을 벌고 사업이 번창을 했으면 정리하기가 나은데, 망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해서 논아갖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엮인 경우에는 정말 정리하기가 힘듭니다. 그리고 또 불륜과 엮인 문제 중에 돈 욕심. 돈을 벌지도 못했는데 능력은 없는데 깜냥이 안 되는데 욕심만 디글디글한 인간들끼리 불륜이 나잖아요. 이게 또 사단이 나요. 예전에, 지금은 약간 한풀이 꺾였지만 예전에 한창 부동산 갭 투자 유행하고 임장 다니면서 임장 동호회 유행하고 재테크 하면서 미라클 모닝 하면서 책 모임 하고 막 이런 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어요. 지금도 하고 있겠죠? 이런 거 유행했을 때 거기서 불륜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. 부동산 임장 동호회, 뭐 창업 동호회 이런 데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남녀가 섞여서 모임을 하게 되고요. 이미 그런 데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인드셋이, 나는 이미 뭐 월 한 1,000만 원을 임대료로 버는 건물주의 마인드를 막 갖고 있어. 요런 거 하는 사람들, 강의파리 하는 사람들, 스터디 모임 운영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주입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.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. 우리가 백만장자처럼 행동을 해야 진짜 돈이 붙는 거다. 이러면서 돈 씀씀이도 커지고요. 바람이 잔뜩 들어가고 허영이 들어가서, 그런 데서 이제 허영이 들어가잖아요. 나는 이미 수준이 이만큼인 사람인 것처럼 막 느끼고 있어. 그렇게 해야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 된대. 그렇게 믿어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소시민적인 삶을 살면서 열심히 중산층의 생활을 하던 게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집에 있는 배우자 진짜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돈 벌어오고, 진짜 자기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적금도 열심히 들고 하고 있어.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 찌질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고 내 급에 안 맞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게 되면서 배우자를 무시하고요. 거기서 만나서 허영이 잔뜩 낀 사람들이랑 붙어 먹다 보니까 능력은 없지, 욕심은 잔뜩 꼈지, 집은 시시해졌지. 그러니까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더라고요. 또 이 돈 욕심, 허영과 연관이 된 게 다단계 네트워크 사업에서 바람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다단계를 하다 보면은 내 밑에 들어온 사람이 또 그 밑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고,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잘 팔아야 내 수익성이 좋아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이랑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어.
그러니까 이 둘이 맨날 세미나니 컨퍼런스니 또 뭐 그럴싸하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맨날 뭐 그런 걸 하면서 뽐뿌를 막 잔뜩 넣는데, 그런데 같이 다니면서 지방 출장도 가고 뭐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고 해외를 나가고 막 이래. 그러다 보면요, 그런 데서 정분이 안 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 둘을 떼놓고 싶어도 이 다단계 하는 사람들 뭐예요? 조금만 있으면 내가 큰 돈 버는데, 조금만 있으면 저 베트남 시장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크게 한탕 할 건데, 태국 시장이 이제 좀 있으면 열리는데 그거를 초를 치지 마라. 얘랑 나 불륜 아니다. 우리 둘이 비즈니스 관계고 우리 둘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들어올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왜 자꾸 그거를 방해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피해 배우자를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자꾸 돈 버는 거 방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나오니까요. 이 다단계에서 바람나는 것도 굉장히 증거 잡기도 힘들고 떼내기도 힘들고, 또 다단계 하는 사람들 뭐 어디 직장에 붙박이로 다니고 잃을 게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을 공격을 하든 치든 하는데, 오직 그 다단계 하는 사람들만의 네트워크밖에 없기 때문에 딱히 내가 가서 뭐 깽판을 놓을 수도 없고 다 흥통속이니까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또 두 번째 키워드는요, 불륜과 화류계입니다. 이제 우리가 그 남자들이 화류계 여자랑 바람나는 경우는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죠. 좀 나이가 좀 있고 돈 좀 있는 남자들이 이제 술집 여자와 사귀는데요. 사귀면서 얘가 자꾸 나가서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 몸 팔고 술 따르고 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.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. 너 일 안 하면 안 돼? 너 하루 나가서 얼마 벌어? 내가 그 돈 줄게. 너 월급 내가 줄 테니까 너 그냥 집에서 나만 기다려. 나랑만 해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여자가, 오빠 나 돈 많이 벌어. 나 그거 술집 나가는 거 800만 원 벌어. 오빠가 나 800만 원 줄 수 있어? 이래. 그러면 이제 이 남자가 800 줄게. 집에서 나만 기다려. 이렇게 하고 이제 집도 얻어주고 월세도 내주고 800만 원씩 주고 막 이렇게 술집 여자를 자기가 스폰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스폰 관계가 되면요, 그 여자는 나가서 술 마시면서 몸 상하면서 막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다가 이 남자 스폰 물면 이 여자는 너무 이제 좋은 거지, 편한 거지, 신나는 거지. 그러니까 이 남자 비위를 다 맞춰주면서 이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. 그러니까 내 비위 다 맞춰주고 돈 쓴 만큼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이 술집 여자와 이 남자는 헤어지지 않는 거죠. 그리고 저 여자도 마찬가지로요. 뭐 공격하고 망신 주고 하고 싶어도 술집 여자 잃을 게 없는데 그 여자를 뭐 얼마나 칠 수가 있겠어요? 그러다 보니까 떼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사례인데요. 멀쩡하게 가정생활하던 애엄마가 지가 화류계로 빠지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. 남자분이 저한테 상담을 오셨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나랑 이혼하자고 하고서는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 돼서 한두 달 동안 자기가 진짜 열심히 찾으러 다녔대. 어떤 놈이랑 바람이 나서 동거를 하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뒷조사를 해가지고 딱 이제 미행을 해가지고 잡았는데, 와이프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노래방에서 남자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. 이 여자가 노래방 도우미가 된 거야. 아니, 남편이 멀쩡한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많이 벌어오고요.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고 인테리어 싹 새로 한 새 아파트에 살면서 부족할 게 없는 여자로 보였거든요. 근데 그런 여자가 갑자기 노래방 도우미로 나서니까 이 남편분도 얘가 귀신 들렸나? 얘가 뭐 누구한테 협박을 당했나? 뭔 일이 있나? 아주 얼굴이 창백해져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. 이런 경우가 은근히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. 집안에 경제적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랬을 때도요. 이제 이 여자 주위에 이혼한 여자, 뭐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여자, 이미 노래방 도우미를 뛰는 여자,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가 이 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또 막 영업을 해요. 너 이렇게 예쁘고 몸매 좋은데 너 그냥 노래방 도우미라고 해서 다 몸 팔고 그런 거 아니야. 옆에 앉아서 진짜 같이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술 조금 마시고 장단만 맞춰주면 너 하루에 뭐 한 3, 40만 원씩은 다 벌 수 있어. 너 괜히 그렇게 힘들게 식당 나가고 빵집에서 알바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이거 일하자. 험한 일 아니야. 막 이렇게 꼬셔. 그런 년들이 진짜 나쁜 년들인 거죠. 같이 자기 몸 팔면서 이 여자도 같이 몸 팔게 만들려는 거야.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거죠. 그런데 이런 여자의 또 그런 거에 넘어가고, 또 업주들도 처음에는 이제 뭐 옆에 앉아서 술만 따라라, 술만 먹으면 된다, 우리는 2차 나가는 그런 데 아니다 하면서 일단 아르바이트 해라 하고 딱 앉혀놔요. 그러다 보면요, 이 여자가 또 이제 술 들어가고 또 나 예쁘다 해주고 내 환심을 살려고 막 노력하는 이 남자들의 맛을 보게 되고, 또 팁으로 몇만 원씩 받고 터치하고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요, 결국에는 2차를 나가게 되더라고요.
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 화류계에 몸담게 되고 2차 나가고 자기 몸을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돼요. 그리고 또 이 업주들이 그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경찰청 사람들 이런 데 나왔던 수법처럼요. 빚을 지게 만들더라고. 요즘도 그 수법이 똑같더라고요. 보도방 삼촌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얘를 위해서 그래 너 남편이랑 싸우고 집 나왔지. 당연히 와이프가 노래방 도우미 알바를 하니까 집에서 남편이랑 허구한 날 싸울 수밖에 없지.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집을 나와야 돼. 근데 목돈이 없어. 그럼 이 보도방 삼촌이 목돈을 대주면서 여기 원룸을 막 얻어줘요. 그리고 여기서 살으라고 해. 그러면 또 이 보도방 삼촌이 고마워가지고 얘가 충성을 다하는 거야. 그 보도방 삼촌이랑도 막 자. 내연 관계가 막 돼. 이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자꾸자꾸 잘못된 선택을 연달아서 해 나가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아예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. 아내가 바람이 나서 뭐 한 남자랑 이렇게 뭐 진짜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누면은 그 남자 떨어지면은 돌아올 수가 있는데 아예 몸 파는 길로 나가버리면 이 여자를 어떻게 내가 되돌릴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화류계로 떠난 여자는 다시 가정으로 절대 돌아올 수가 없더라. 그리고 또 요즘은 호빠에 다니면서 돈을 쓰고 다니는 여자들이 또 많아요. 호빠 이런 데 빠지면요. 쓰는 단위가 뭐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고 뭐 그냥 가산을 탕진하고 카드 빚을 내고 뭐 신용대출을 받고 하면서 그 잘생긴 연하남한테 들이붓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이 여자 하나 구워 잡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. 그렇게 꼬셔가지고 몇백만 원씩 뜯어내더라고. 이런 경우에는 와이프가 자기가 미혼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상간 증거까지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이 새끼들이 치밀하기 때문에 증거 잡기도 어렵고요. 참 대처하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. 불륜과 신앙입니다. 그 천주교, 기독교, 불교 이런 기성 종교, 정상적인 종교 말고요. 사이비나 무속신앙 이런 데 빠져버리고 그런 데 이제 엮여가지고 불륜까지 이어지면 이게 또 아주 영적으로까지 지배를 받으니까 아주 사람이 완전 180도 달라지면서 예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. 우리가 종교에 미치면요 자기 딸도 갖다 바치는 게 그 사이비 종교예요. 잘못된 믿음이 그 사람의 영혼까지 지배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히 몸만 섞고 뭐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하는 거랑 완전 차원이 틀린 거죠. 막 신들린 사람이 막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. 그러면 이렇게 별로 믿음 없고 별로 그렇게 점쟁이 말 믿고 싶지 않은 이성적인 사람도 이렇게 신들린 사람이 나한테 너 네 남편이랑 살면 한 달 이내에 죽어 막 이딴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. 그걸 안 믿을 수도 없고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고 돈도 갖다 바치고 몸도 바치고 자기 가정도 깨뜨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무속신앙이나 사이비, 이단 이런 데 빠지면 불륜과 그게 접목이 되면은 이 사람을 돌이켜서 빼내오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하는 거죠. 불륜이라는 거 자체가 참 상대가 누구든 간에 둘이 떼내기도 힘들고 가정회복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더 이상한 일에 정말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헷가닥 돌아버리면 그만큼 대처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불륜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머리를 많이 쓰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.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고 제가 쓴 칼럼도 많으니까요 거기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